해서 내신 대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대는 중3, 그대들은 고2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반에서 쭉 할 거고, 핸드폰 넣어라 해서 여전히 6시부터 7시까지는 테스트를 볼 건데, 너는 중3 거, 너는 고2 거를 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초반엔 당연히 좋은 성적 안 나오겠죠? 해서 매번 해설을 해주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투트랙으로 고2랑 그 다음에 중3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각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편하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줄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아까 몰랐던 거, 그러니까 이제 옵저버는 다 심화 문제란 말이에요. 심화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것에 대한 꼼수나 그 다음에 스킬들을 알려주는 건데, 사실 내가 못 푼 세 문제 빼고는 다 옵저버 스킬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80 이상은 맞게 해줘야지, 내가. 10 이상이면 1등은 고정이네요. 가능합니다. 너한테 그게 없구나. 18번 하다가, 아니야, 못 푼 거 아니야. 실력이 아니라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나. 뭐예요? 그 100번씩 마지막? 그러니까 이해 살짝 약간 이거 아마 학습지나 한 번쯤 나올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막 묵은본으로 나오는 학교가 가끔 있긴 한데, 다 뭐예요? 다 몰라요. 안 아, 풀어봤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푼 것만 다 채점했는데 푼 거는 다 맞았고, 그 다음에 2랑 4가 있으니까 대충 64가 몇 개 있을까요? 구했거든요. 오, 거의,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가 다 이해별수도 아니고 나는 그러게 100개라고 하니까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아니긴 해요. 아니, 그냥 해보면, 한 번 해보면은 두세 문제는 또 연달아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문제 또 찾을 수 있으면 내가 해줄 텐데, 어차피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내년에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논리 과정을 가져야 되는지만 알아두면 되고, 아무튼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스킬로 문제를 풀면 더 잘 풀리지를 그런 걸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래도 중3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알려주고, 이제 약간 시험적인 꼼수들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좀 이따 해설하면서 알려줄게요. 저 6번 틀렸는데 6번 그럼 뭐예요? 뭐 나왔니? 나는 2번 나왔는데 답이 5번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이상해요. 그치. 이거 72 아니에요? 6번에? 몇 번 말하는 거예요? 8에 이거 5번이구나. 음, 6번. 5번이라고요? 답이 5번이었어요. 난 2번 나왔는데. 저도 5번인 것 같아요. 넌 5번이에요? 근데 저는 플러스 24분의 5가 나왔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썩을? 뭘 잘못했지? 저 5번은 모르겠어요. 5번이요? 알려줄게요. 그럼 72가 맞아요. 뭐야, 얘 왜 안 와? 자,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 교재로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리 줄까 이거? 너희는 또 다른 교재예요. 중3은 내 거 교재고 고등부는 이런 걸로 할 거라는데, 좀 이거 어떻게 진행할까? 저번처럼 교재 지금 일단 미리 드리겠습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풀어놓은 거를 한 번 더 풀어줄지 아니면은 내가 먼저 풀고 알아서 따라와라 할지는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질문풀이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못해서 진도식으로 해야 빨리빨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 책만 드리고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 범위 달라지면 뒤에 상용 로그는 있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의 도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지 개념에는 공부했는데 여기서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 근데 그 내용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고사 영역만 있어요. 수열은 아예 없는 거예요. 10분이 훨씬 넘었기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컷.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은 얼마가 되죠, 우혁이?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변형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누기 사인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죠?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릴 거예요. 뭐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1. 이 플러스 얘는 사인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사인분의 코사인은 나중에 초월함수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하게 되면 코탄젠트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요. 걔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탄젠트의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걔가 사인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죠? 뭐 이거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C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은 C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는 거니까 탄젠트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1이 될 것이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겠다 라는 공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어디서 많이 봤던 공식들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은 사인 제곱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을 하면은 얘는 항상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14번이 지금 사인 제곱분의 1, 사인 제곱 2도 분의 1,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써져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알려줄 거. 맞아요.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 만약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한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1? 아니에요. 기억나니? 자, 봅시다. 기억 안 나요? 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여기 각도가 뭐가 돼요? 그치,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여기 변의 길이를 A, 여기 변의 길이를 B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탄젠트 이쪽에다 잠깐 탄젠트 세타를 생각을 하면은 A분의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하게 되면은 얘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얘분의 얘가 될 테니까 얘는 B분의 A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서로 역수의 관계지. 그쵸? 따라서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14번 직전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좀 이거 다 쓰면 귀찮으니까 하나만 쓸 겁니다. 사인 제곱 1도분의 1. 그 다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탄젠트 67 말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89도를 쓸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덩어리 하나를 묶고 그 다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도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88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제를 쫙쫙 풀 겁니다. 오케이?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몰라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자,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는 그대로 달고 있는데 탄젠트 2분의 파이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 1도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됐죠? 거기에 제곱.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계산 결과가 뭐가 돼요? 여기 말했던 거죠. 탄젠트 1분의 1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1도분의 1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얘가 2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운다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따라서 지워서 대신 생각을 하면은 얘는 탄젠트 제곱 1도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봐봐요. s의 제곱분의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을 생각하면은 1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1이 되겠지. 그럼 뒤도 마찬가지로 다 1이 되지 않을까? 그게 모두 23개가 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23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하나하나 쓰면 좀 복잡하니까 핵심적인 것만 썼습니다. 확인? 미소. 공부를 하려고는 해야죠. 4등급 목표라며. 사실 더 어려운 거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그 다음에 토픽 3. 저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좌표를 삼각함수로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씩은 했던 내용인데, 내가 언급도 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다시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도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했었을 때 x 대신에 뭐, y 대신에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우여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은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얘를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높이를 사인 세타로 표현해도 괜찮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좌표를 삼각함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좀 더 잘 풀렸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크게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그거 직각, 여기가 세타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비 내용을 공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밑변의 길이가 r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높이는 r 사인 세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는 찾았죠? 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모든 것을 사인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으로 나누면은 사인 나누고 사인 나누고 사인 나누고 하면은 여기는 똑같이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사인 세타분의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될 것이고 여기는 사인 나누면은 얘가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r이더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 쟤를 사인 제곱으로 사인으로 나누었을 때.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코사인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r 코사인 나누면은 r 탄젠트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코사인 분의 r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세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됐죠? 다시 얘는 코사인으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얘들이 여기도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하면은 얘 제곱이 나온다 라는 게 여기 써져 있었던 공식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있었던 거 그치? 근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응용하면은 r 나누고 다시 제곱을 해보면은 1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r 나눈 다음에 생각하면은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사인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큰 반지름 크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너무 크게 했나? 2, 4, 6, 7 2, 4, 6, 7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각도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 이 모든 것을 저거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r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는 r 사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확장한 거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이만큼 길이가 r이 될 때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r 코사인이 r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걸 사실 역수 시원하건 다음에 다른 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차라리 한 번에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 스킬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r 코사인이 r이 되려면 뭘로 나누면 돼요? 모든 걸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r 사인은 코사인 나눠서 뭐가 되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얘는 r 탄젠트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 여기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분의 r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각도들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알고 있는 여기를 생각하면은 여기는 r로 묶어가지고 1 빼기 코사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를 계산하면은 우리 앞서 몇 번 했었잖아요. 여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여기는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변의 길이는 r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이더라 라는 계산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생각해보면은 r 세타가 될 테니까 정말로 r 세타가 되겠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문제가 이걸 보고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유제 1번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거 그대로 그리시고 연습하세요. 알겠죠? 해서 이거 그대로 유제 1번을 겹쳐서 그려볼 건데 여기가 O, 그 다음에 여기가 Q,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P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OQ의 길이라는 건 사실 여긴 반지름이 1이니까 OQ 길이는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이라는 것은 2 곱하기 AP. AP 길이는 탄젠트잖아요. 거기 2배 하라고 했으니까 2 탄젠트 곱하기 BQ 길이. BQ 길이는 사인이 되는 거니까 사인. 이 계산 결과가 된다. 이거 만족하는 탄젠트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코사인으로 나누고 생각하고 2분의 1로 나누고 생각하면은 2분의 1이라는 게 탄젠트 가만히 있는데 코사인 나눠주면서 탄젠트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탄젠트의 제곱이 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그냥 탄젠트 제곱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되는구나. 2분의 1이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거기 안에서 있는 걸로 해도 되는데 다시 그리라는 이유는 시험 시간에 다시 그려도 괜찮은데 공부할 때 다시 그리면서 여러분의 지식을 약간 재조립을 해야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안에서 슥슥슥 이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그림이 있을 때마다 다시 개념을 쌓는 듯한 느낌으로 개념 필기를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됐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안에 있는 거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세 변의 길이를 다 체크를 해볼 거야.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코사인 그리고 높이는 사인. 잘한다.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약간 커진 이번에는 이렇게 된 녀석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타를 가지고 다 재조립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살짝 복잡하니까 항상 편하게 문제 푸는 걸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이 1이 되고 싶어. 뭐가 나눠진 거예요? 코사인이 1이 됐어. 뭐가 나눠진 거야? 코사인 세타가 이제 비율이 여기 닮음이잖아요. 파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코사인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으로 나눠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나눠져서 분홍색 길이가 됩니다. 사인이 코사인 나눠지면 뭐가 되죠? 탄젠트. 자,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가 1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코사인 나누게 되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C분의 1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래, 이걸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오케이? 자, 이건 알고 있잖아.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했었을 때 원의 일부분, 직각삼각형 원의 일부분을 r이라고 했었을 때 밑변이 r 코사인이다, 높이가 r 사인이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게 확장돼 가지고 밑변의 길이가 r이라거나 또는 높이가 r이라거나 라는 식으로 변형이 조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새롭게 막 여기 세타니까 그럼 빗변분의 밑변이 뭐가 될 테니까 그럼 밑변이 r이니까 이렇게 해도 누구나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옵저버의 목표는 남들도 다 하는 거면은 그걸 좀 더 빨리 하잖아요. 그치? 어차피 닮음이잖아. r 코사인이 r이 되고 싶어. 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나눠줘서 r, 코사인 나눠줘서 r 탄젠트, 코사인 나눠줘서 코사인분의 r 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다. 물론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높이가 r이 됐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r 사인이 r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나눠줘서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분의 1이니까 탄젠트분의 r, 사인 나눠줘서 사인분의 r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노란색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노란색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수치가 맞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이번에는 높이가 1이 되겠지. 그치? 높이가 1이 됐어. 사인에서 1로 된 거잖아요. 얼마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은 밑변은 사인이 나눠졌으니까 아니지. 비슷했어요. 그치.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얘는 탄젠트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이 사인이 나눠졌으니까 여기 변의 길이가 사인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15번을 풀면은 중간 생략 이거 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맞죠? 이거 다 만선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다 맞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어디서 활용을 하냐면은 미적분에서 리미트, 이제 우리가 극한 같은 거를 수투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적분에 넘어가서 초월함수의 극한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세타,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생각하면은 얘가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는 얘가 0이 될지 1이 될지 2가 될지 모릅니다.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둘 다 0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1, 2, 3으로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하지만 최종적으로 얘는 항상 1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보고 근사라고 하는데 몇몇 선생님들은 근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찍는 느낌이 든다 해서. 근데 근사도 잘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0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배로 0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미적분 알려줄 시기가 되면은 그때 알려줄 건데, 간략하게만 생각하면은 다시 미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1, 여기를 코사인, 여기를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 현의 길이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여기가 사인 아니죠? 여기가 사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탄젠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근데 이 세타가 점점 0으로 줄어든다고 해봐요. 오케이? 0으로 줄어들면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만큼 부츠꼴이 만들어졌을 때 이 높이가 사인, 현의 길이가 세타, 그리고 높이가 탄젠트, 여기만큼 길이가 또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세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인과 세타랑 탄젠트가 같이 0으로 줄어들지. 같은 비율로. 얘들은 그러면은 결국에 0이 됩니다. 아니, 결국에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1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분의 세타라거나 아니면은 사인분의 탄젠트라거나 아니면은 세타분의 탄젠트를 하면은 얘들은 다 1이 됩니다. 이 근사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더 추가적인 거, 항상 그러면 얘가 비율이 다 1이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는 이제 1 코사인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도 점점 0이 되고 있냐? 아니에요. 얘는 약간 0이 되고는 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랑 x의 세제곱이랑 둘 다 0으로 가긴 가는데, 얘가 만약에 x의 제곱분의 x다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지만, x의 세제곱분의 x의 제곱을 하면은 같이 x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얘는 무한이 되는 값이잖아요.
그쵸? 무한으로 된단 말이에요. 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달라집니다. 일단 듣고만 관심 있는 사람은 적어두시고 관심 없으면은 어차피 다음에 말해줄 테니까 넘어가도 좋습니다. 해서 근사 수준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점점 2x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은 ln 지금 공부 안 했어요. ln 1 플러스 x랑 같은 수치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수치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1 마이너스 코사인은 대충 1 플러스 x의 제곱이랑 같아집니다. 아니지. 2분의 1 x의 제곱. 뭐야. 2분의 1 x의 제곱이랑 거의 같아집니다. 해서 저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의 내점원의 중심 블라블라 했는데 AC 길이를 세타로 나타낸 걸 찾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AC의 길이, 문제가 물어본 게 AC의 길이니까 이 길이를 체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랑 같잖아요. 그치? 이거를 그러면 체크를 해볼 겁니다. 우혁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반지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뭔지 모르고 여기도 뭔지 모르고 있는데 여기 변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래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아니에요. 이번에는 높이가 1이잖아요. 노란색 거 높이가 1이었을 때 다시 밑변 높이가 1이었을 때 밑변의 길이는 뭐로 표현했죠? 그치, 여기가 탄젠트분의 1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탄젠트분의 1로 표현을 하고 여기 뭔지 모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여기니까 여기를 x, 여기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밑변 높이 방법이랑 그 다음에 그 내접원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밑변 t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1 플러스 x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L로 또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2분의 1하고 R의 값은 1이 될 것이고 L을 생각하면은 L은 T분의 1과 X가 모두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얘들이 두 개 있는 거니까 1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X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연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간 생략할게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중간 생략해가지고 물결 표시 x의 값이 1-t분의 1 플러스 t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AC 길이잖아요. AC 길이는 실제로는 x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은 1-t분의 2-2t를 더한 거니까 아니지 분의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됐어요? 잘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에 17번 그림과 같이 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라블라 했는데 자 AB로 둘러싸인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왼쪽 것만 따로 또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림을 항상 원래 있는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가로 그림을 새로 그리면서 3배로 크게 그림을 그래야 정답률이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시험 대비할 때 그림을 얼마나 크게 그리는지도 제가 좀 체크 좀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작은 그림에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풀 수 있도록 꼭. 그리고 웬만한 그림은 다 새로 그리는데 모든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보면은 1, 3, 4 보면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1, 3, 4를 빼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각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A점에서의 접선을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거. 자, 이만큼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여가 얘는 부호가 여기가 세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머지 수치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의 좌표로 가나 점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 각도를 생각하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것이고,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뭐 나중에 파이 빼기 세타를 나중에 베타라고 여기 베타라고 하고 나중에 파이 빼기 세타라고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빗변의 길이가 1인 거니까 저기서는 하늘색 가지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인이 되겠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나중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 이거 도움 안 되는 거였다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 다음에 녹색 한번 해볼게요. 녹색은 이제 밑변의 길이가 1인 거잖아요. 그치? 밑변의 길이가 1인 녀석이니까 분홍색 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때 높이가 얼마가 돼요? 잘한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탄젠트 파이다, 베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밑변의 길이 생각해 볼 건데, 밑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본 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동규?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어디서 어디를 빼면 되죠? 부채끝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 구하고 높이만 구하면 될 텐데, 높이는 아까 우혁이가 구했죠. 여기가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값이 될 것이고, 밑변의 길이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밑변의 길이를 나도 처음 할 때는 1차 함수,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1차 함수로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 접이잖아요. 그치? 접은 90도고 90도는 항상 비율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1차 함수로 쓰면은,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깔끔하게 풀리는 척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게 항상 기하의 방법입니다. 그림이 있으면 항상 기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하고 길이도 구하고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 변의 길이가 1이 될 것이고,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1,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뒤집어진 거잖아. 그치? 뒤집어진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되게끔 지금 만들어진 거니까 코사인이 1이 된 거잖아요. 코사인분을 1로 나눠줬구나. 그러면은 여기 변의 길이는 탄젠트분의 1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뭔 소리야, 코사인분의 1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코사인이 나눠진 거니까 여기는 탄젠트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 변의 길이가 탄젠트인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케이? 이 밑변의 길이만 생각하면은 얘는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코사인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이었죠? 반지름이 1 이렇게 되게끔 만들면 되고, 해서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면 되는데, 여기 각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세타가 아니지. 그것만 조금 조정을 해보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를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럼 탄젠트는 파이 주기 함수니까 파이만큼 없어지면 되고, 마이너스 탄젠타가 되겠죠? 계산 결과 이 높이는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선생님, 그럼 얘는 음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세타라는 게 이사분면 각도이기 때문에 90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90도 넘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없어도 음수가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플러스가 된다. 얘는 양수 수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될 테니까, 됐습니까? 잠깐만. 이거 상관없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은 파이만큼 이동하면은 얘가 뒤집어지는 판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코사인의 마이너스가 무시가 되죠. 우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무시가 돼서 분모의 길이를 다시 이쁘게 써보면은 분모의 길이가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선생님 이것도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길이가 음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코사인 세타가 원래 2, 4분면 각도를 집어넣으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오히려 양수가 됩니다. 됐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은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마이너스 t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될 것이고 거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그리고 여기 변의 길이 생각하면은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호의 길이가 해서 r 세타가 아니지 2분의 1 rl이 그 부채꼴의 넓이가 될 테니까 2분의 1 rl 파이 빼기 세타 얘를 계산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해가지고 귀찮아. 중간 계산 쭉쭉쭉 해보면은 얘가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토픽 4 대칭과 그 다음에 주기 해가지고 그래프로만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연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풀어야 잘 풀리는 거고 항상 업적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어떻게든 너희들이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막 고난이도라 하더라도 그냥 문제 풀이의 패턴과 개념 이해만 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풀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고 이런 문제는 방정식으로 이런 문제는 기하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다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칭이나 주기에 대한 패턴들이 있는데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거나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은 얘가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x의 값이 2a x로 바뀌는 모양이면은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는 b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는 y 대신에 2b 빼기 y로 바뀐 모양이면은 얘는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었고 둘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그런 전대칭이다. 선대칭이 2번 반복이 되면은 전대칭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기성을 좀 문제를 물어볼 건데 주기가 몇이냐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심화 과정이고 기본 과정은 알려주지 않는 건데 예를 들면 코사인 4x가 주기가 몇이냐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기본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기본에서 했던 내용이고 이런 걸 반복하고 싶으면은 이제 고쟁이라거나 자의를 풀면서 복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에 고쟁이랑 자의 그 시험 범위 공부한 데까지 다 푸는 거 내가 중간중간 체크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함수까지 다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얘들은 내신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너도 중3거 내신 대비하면서도 그 고증이도 풀 겁니다. 알겠죠? 해서 얘 주기는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4가 나눠져 가지고 2분의 파이가 주기다 라는 것은 당연하니까 빼고 보통 주기는 이제 주기를 반복하는 녀석들에 대해서 실근의 합 같은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4이고 근데 얘가 주기함수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만약에 10개라고 했었을 때 이 실근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뭐 체크만 할 수 있겠죠. 여기를 만약에 여기가 대칭이라고 생각하면은 4 빼기 세모 4 더하기 세모 4 빼기 네모 4 플러스 네모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되는데 결국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너희들한테 실근의 합을 물어본다. 실근의 합을 물어본다. 얘는 무조건 대칭축 주기 말하는 거죠. 대칭축 곱하기 교점 개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워버렸는데 그러면 아까 교점 개수가 4개였잖아요. 그리고 대칭축이 4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근의 합이 40이다.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더라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여기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가 주기가 뭐 대충 주기가 2 정도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여기도 반복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여기 수치가 몇인지도 몰라요. 여기 K라는 값이 몇인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점의 개수가 모두 8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몇이 되죠? 응? 뭐.
그렇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리고 곱하기 고점의 개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유제 1번.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주기가 몇이에요? 응? 코사인 2분의 파이. 원래 주기는 몇이었어요? 그쵸.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여기 달린 것만큼 나누면은 새로운 주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파이로 나눈다.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4가 되겠다. 해서 한 주기가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니까 네 번째마다 반복을 하는 거지. 아하,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4마다 반복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4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8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1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사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쵸? 얘가 계속 반복을 한다. 4마다 반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파이가 주기에 파이가 있고 없고가 뭐가 달라요? 저희는 지금 2분의 파이 x잖아요. 네. 그냥 코사인 2분의 1 x면은 주기가 그러면은 4파이가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없는데? 그럼 파이 있고 없고만 다른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4를 집어넣었을 때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저희가 파이가 없었어. 4파이, 4파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실제 4는 엄청 작게 여기쯤 있겠지. 얘는 사실 엄밀한 숫자는 12쯤 되니까 3은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수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좀 힘들어지니까 조금 번거로워질 뿐인데 어차피 그것도 그 수치 4파인데 4를 집어넣었을 때 몇을 집어넣었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고 그 계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4파이면 여기도 뭐 2분의 1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4파이 이런 걸로 문제를 주고 근데 파이를 쓰기 귀찮아. 문제에서 설정하기 귀찮아. 그러면은 파이로 나누기로 하면은 이 교점 x 좌표들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크게 달라지는 의미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10까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까지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었을 때 어떤 k가 있는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k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 정도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해서 만나는 좌표를 작은 것부터 x1, x2, x3, x4 블라블라블라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보았단 말이야. 자, 모두 교점의 개수가 5개다라고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점의 개수 5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을 물어보면은 모든 교점들의 합을 구해보니까 x좌표들의 합을 구해보니까 24래요. 오케이? 여기가 x5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들만 더 할 건데 그치? 아까 썼던 저기서 말하는 거를 쓸 겁니다. 축이 지금 여기 무시하고 축이 지금 몇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16이 되겠죠. 얘는 그럼 8보다 적으면 크죠? 그치? 그러니까 얘 플러스 8점 얼마 하면 되겠지. 얘는 그러면 계산 결과 누가 봐도 24보다 크잖아요. 그치? 근데 니은에서 5 실근의 합을 구해보니까 2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게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x1과 x5의 평균값. 그러면은 x1이 뭔지 x2가 뭔지 사실은 모르지만 둘의 평균값은 쫙 여기 2가 되겠죠.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했는데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적으로 보니까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수치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디귿은 맞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대수적으로 할 때보다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18번 앞으로 주간 테스트 어차피 내신 기간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겠구나. 주간 테스트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딴 걸로 바꿀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주간 테스트 재미있었나요? 어떻게 하면은 너가 더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니?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진도는 잘하는 사람 위주로 나가긴 하는데 관리는 못하는 사람 위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줄까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내 원래 취지는 그 레벨이 한 9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월금 푸니까 2시간이잖아요. 2시간 동안 빨리빨리 풀고 복습해가지고 한 레벨 7까지 도전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완전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야 이거를 잘 풀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도 나가지? 저 이 책으로는 사실 처음 나가봐요. 내신 대비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문제 풀고 질문 풀이 위주로 하는 거. 근데 이러면은 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한 2주 내내 5문제 풀어와요.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정말 이것처럼 옵저버 하듯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표 문제 설명해주고 어떤 흐름으로 풀어야 되는지. 근데 아마 이걸로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떤 컨셉으로 문제를 풀어야 다른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쉽게 풀리는구나 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항상 시험에 공부를 할 때는 이 학문적으로 어떤 느낌일까, 개념 공부할 때는 학문적으로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정해진 50분의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당한 실력이 있었을 때 막 2시간이었으면은 80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80이나 90도? 2시간이었으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고 멘탈적인 요소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이 2교시인데 1교시가 국어였어. 국어인데 채점을 해보지 않아도 40점이라는 거 느껴. 멘탈이 싹 날라갑니다. 저는 멘탈 걱정 없어요. 멘탈 걱정 없어요? 잘 잤으니까?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모의고사 국어 수습까지 말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짜가지고. 빵점 맞았어요? 화장실에 갔다 와요. 지금? 네. 그래서 실제 수능 봤을 때 국어의 난이도가 수능의 난이도에 많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너희들도 이제 겨우 17, 18밖에 안 되고 이제 19대 수능을 보는 건데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데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어가 자기 실력이 보통 90대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70점인 것 같아. 수능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거 다 망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점이었어. 그래도 뒤에 건 망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70점인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가채점을 매겨보니까 90점이야. 하지만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멘탈적인 요소도 강하고 우리는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는 더 빨리 해야 된다고, 한 5배는 빨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자, 18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조건을 보고 우리는 얘가 일정한 파이마다 반복을 하는 주기함수거나 파이 주기를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그림을 그리고 다조건을 그림을 그리는데, 자, fx를 생각해 봅시다. 나조건에 있는 fx를 생각하면은 fx인데 얘는 y를 블라블라라고 쓸게요. y는 코사인 4x 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적고에 있는 거 생각하면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4x 플러스 2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가 달렸다? 이것 좀 많이 보면은 보자마자 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이항하고 생각하면은 코사인 4x는 2-y가 되겠지. 어라? 여기서 여기로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y가 y-2로 바뀌었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y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y가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잠깐 약간 잘못 썼어요. 이거 2-y예요. y가 y 빼기 2가 아니라 그건 평행이동이죠. 2-y로 바뀌었다. 그러면 둘이 더한 것의 평균가 1. y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랑 다랑 같은 정의역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정의역에서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코사인인데 코사인 4x니까 원래 주기는 2파였는데 4배가 됐으니까 주원이 새로운 녀석의 주기가 얼마가 되죠? 2분의 1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주기가 2파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주기가 2분의 1 파이가 돼가지고 2분의 1 파이가 되는데,
여기 안에서 하나를 반복을 하는 건데 반복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1 파이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파이까지는 또 한 번 그리면 되는데 얘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편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물론 항상 말하지만 너희들이 못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드립다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를 기준으로 y는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y는 1이 딱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대해서 대칭하게끔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에서 2 더해진 거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2만큼 더해진 거니까 여기는 3이 되겠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2에다가 코사인 4x를 빼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도 이제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마다 반복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겠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못생기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말한 게 뭐냐면은 y는 파이분의 x, y는 파이분의 3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0,0은 무조건 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3을 y 값은 3이 되겠죠?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림에 따라서 진짜 뭐 미친 문제면은 얘가 애매하게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나 지날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치들을 찍어봐야 돼요.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냐 또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몇이 되냐 라는 걸 너희들이 찍어봐야 됩니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보면 얘가 2분의 3이 되겠지. 2분의 3의 수치는 여기쯤 있는 거니까 아 얘가 이렇게 지나겠구나, 여기를 교차하진 않겠구나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림 보면은 우역이 교점의 개수가 모두 몇 개가 돼요? 그래서 3개다. 답은 쉬운데 이 진행 과정을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해놔야 편하게 풀리니까.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함수가 어떤 함수죠? 그쵸, 삼각함수인데 함수, 우리가 삼각함수 말고도 여러 가지를 공부했었잖아요. 뭐뭐 있죠? 1차, 2차 여기로 공부했던 이런 함수를 보고 1차, 2차 또는 다항함수라고 말을 했고, 근데 이것만 공부한 게 아니지. 그쵸? 이것만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학 하에서 공부했던 유리함수, 그리고 또 무리함수, 그리고 수학 1 앞에서 공부했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또 뭐가 있지? 뭘 써놨지? 아, 그리고 사이에 다른 거 써놨어야 되는데 절대값 공부한 기억이 있죠? 수학 4에서 몇 번씩 봤을 겁니다. 그치? 여기 또 너가 알고 있는 함수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함수 다항함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1, 2, 3, 1차, 2차, 3차 다 저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여기 없는 것 중에서 정수함수? 좋아요. 가우스함수. 이거 말한 거죠? 모든 값이 정수가 되는 가우스. 또 몇 개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정말 그림으로도 그리기 힘든 1대1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것들을 보고 초월함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초월함수에 대한 내용은 미적분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다루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규칙 없이 그냥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려주긴 할 건데,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 좀 한 번씩 예시를 들어놔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짚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이 사실 여기 프리즘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심화 문제를 푸는 패턴은 비슷비슷합니다.
기본 문제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첫 번째 1, 2, 3번에 있었던 코사인 1도나 코사인 1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루지를 않죠. 왜냐면 너무 한 번만 알고 나면 쉬운 거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옵저브 과정은 다 어려운 거를 어떻게 편하게 풀지를 알려주는 거고, 쉬운 건 다루지 않을 거다. 근데 프리즘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선생님 프리즘에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쉬운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테스트를 볼 거잖아요. 실전 테스트. 거기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은광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양재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휴문이랑 단대 것도 섞어서 볼 거고, 진선이나 세화도 섞어서 볼 거고, 우리가 총 한 8번의 수업이 8번의 시험 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해서 내 생각에는 양재 두세 번, 그리고 은강 두세 번, 그 다음에 휴문 한 번, 세화 한 번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빡센 것도 한번 해봐야죠. 많이 빡세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이 바로 아래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에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은, 유리함수 쉽게 그리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알고 있으면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있어요. 얘가 x의 점근선, y의 점근선의 교점을 나눈 대칭의 중심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대칭의 중심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몇 컴마 몇인지?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여기 계수분의 여기 계수의 값 a분의 c가 무조건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알고 있죠? 해서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대칭의 중심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얘 값은 분모분의 분자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원이 생일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13일. 우혁이는 6월 12일. 6월 12일이라고 하면은 3월 13일? 해서 그러면 이것의 대칭의 중심이나 그 다음에 분자 K 값을 구해볼 거란 말이에요. 분자 K 값 구하는 방법은 아직 말 안 해줬어요. 그럼 얘는 3x 플러스 13분의, 그냥 대칭의 중심을 바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 얘분의 얘, 3분의 6, 2,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x 점근선은 마이너스 3분의 13,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2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든가 이렇게 그려지든가 하겠죠. 근데 분자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몇인지 모르죠. 그거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 아무튼 뭐뭐분의 k 플러스 세모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k를 구하는 방법은 분자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얘는 3x 플러스 13, 그리고 여기 플러스 2가 되는 거 알겠는데, 여기는 6,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3 플러스 12 했다고 생각하면 분자 값이 몇인지 조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6 플러스 블라블라니까 결국 음수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양음이 중요한 거지 정확한 값이 몇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유제 2번을 좀 편하게 풀기 위함인데,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랑 gx랑 교점이 무수히 많대요. 이거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먼저 그려봐야 되겠지. 코사인 먼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2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1, 2 여긴데 코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x면은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치, 주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코사인이니까 더하기 1부터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치?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무 한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여기 중요하지 않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그려진 게 F의 라인이고 그 다음 G를 생각을 해보면은 G는 X 플러스 2분의 AX라고 했는데, 자, 여기 대칭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대칭의 중심이? 1,2. 맞습니다. 마이너스 2 컴마 A가 되겠죠?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값, 그 다음에 1분의 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분자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x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a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나누고 해서 여러분들이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조금 더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돼요. 시험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낙서하고 여기다 그릴 건데 만약에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대칭의 중심이 0,a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대충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 달려있는 분자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1, 2, 3 같은 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1, 2, 3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만나죠? 무한계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이거 됩니다. 근데 a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의 중심이 x가 마이너스 2, y가 a가 되고, 오케이? a가 음수였으면 분자에 달려있는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칭의 중심이 a이고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대충 여기쯤에 그려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몇 개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무한개에서 만날 수는 없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는 아예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a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거를 하나하나 그려보니까 자, 이거 언급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리는 거는 그리지 말고 좀 이따 여기다가 깔끔하게 하나 그려줄게요. 해서 a의 값이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2가 대칭의 중심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도 2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니지, 여기가 1이 되죠. 약간 잘못 그랬다. 아무튼 그 다음에 a가 2라고 생각하면 여기 대칭의 중심이 2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은 2가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무한계에서 만나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1도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점근선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만나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무한계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계로 만난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a의 값이 3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3, 여기가 2가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도 3이면은 여기서는 안 만나게 되겠지만 얘는 여기서 무한계에서 만나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4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4가 되면은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만나게 되겠죠. 1, 2,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쁘게 그려드리면은 A가 어디다 그리지? 그래. A가
1인 경우를 생각하면은 대칭의 중심이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를 생각하면 대칭의 중심이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A가 3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대칭의 중심이 3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서로 무한계에서 만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블라블라 라고 했는데, 자, f1을 먼저 그려볼 겁니다. 정상적인 함수잖아요. 그냥 위아래로 두 배가 확대가 된 것 뿐인. 해서 얘는 주기가 2파이가 그대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으로 넘어가는 함수가 될 테니까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기준으로 위로 두 칸,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그려지는 게 F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기억 F1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그 다음 뭐냐면은 F2라는 것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요. 근데 이거 그림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대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자 무슨 방법이 더 편한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씌우기만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절대값 씌워서 올린 거니까 얘는 마삼에서 뿔삼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해야 진짜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F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얘가 0이랑 만나는 게 3개다라고 했는데 이거 둘 다 등호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됐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F3은 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아래로 하나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기서 절대값 씌우면은 그대로가 될 텐데 여기서 1을 빼야 진짜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F3이다. 디귿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를 다 구해보든가 아니면 대수적으로 하든가 해봐야 됩니다. 대수적으로 하는 것도 알려줄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편한데, 나는 이게 편한데, 만약에 이게 6번째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려면 서 있으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막 100번째, 1000번째가 100번째랑 1000번째랑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힘들 테니까 그때는 이제 대수적으로 해보는 게 맞겠죠. 자, F3은 이렇게 그려졌고, F4를 그릴 거면은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해야 진짜 그림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렇게롬,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롬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이게 F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5를 그려보면은 슬슬 패턴이 비슷해지는 거 느껴지죠?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절대값 또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하는 거니까 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게 F5였습니다. F6를 그려보면은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F4랑 비교를 해보니까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 떨어진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맞다.
그런데 이게 적당히 6개였으니까 할만했지 100개, 10,000개였으면 하기 힘들었잖아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대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F1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1까지잖아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1까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2를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F2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1을 뺀 거니까 F1에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1을 뺀 건데 F1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0부터 3까지가 되겠지. 거기서 1을 뺀 거니까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3을 생각을 해보면은 F3은 F2의 절대값에다가 빼기를 한 거잖아요. F2의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0부터 1까지가 될 것이고, 그쵸? 0부터 2까지죠. 미안해요. 0부터 2까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빼기를 한 거니까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F4를 생각을 해보면 F4는 절대값 F3에서부터 빼기 1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F3의 범위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0부터 1까지가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5를 생각을 해보면 F5는 F4의 절대값에서 빼기를 또 한 건데, 그러면은 F4의 절대값은 또 0부터 1까지가 되고 1을 뺀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그 다음에 F6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반복이 될 텐데, 자, F6이라는 게 절대값 F5 빼기 1이잖아요. 근데 F5라는 것은 절대값 F4 빼기 1에서 1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F4라는 게 양수야, 음수야? 여기 봐봐요. F4라는 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F4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F4 빼기를 했단 말이에요. F4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면은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0부터 1까지인데 1을 뺐어.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겠죠. 이 덩어리가 양수야, 음수야? 여기도 얘가 음수였고 F4 빼기 1이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이 덩어리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빼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잖아요. 의역 집중, 동규 집중! 집중하세요. 해서 얘들은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F4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썼던 마이너스 그대로 있었잖아요. 계산 결과 F4가 되겠다. 따라서 F6과 F4가 같다 라고 대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자기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적당히 있으면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대수적이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000개, 뭐 예를 들면은 10,000번째랑 20,000번째랑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걸로 규칙은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규칙을 찾든 여기서 규칙을 찾든 어차피 똑같아질 테니까. 그쵸?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m sin nx는 마이너스 sin n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sin 관련된 걸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sine을 중심으로 쓰고 싶은가? 우리가 그러니까 sine은 쉬운데 sin 앞에 미지수가 달려있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항하고 묶으면은 sin nx 에다가 m 플러스 1은 4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아하, 그러니까 sin nx를 생각하면은 얘는 m 플러스 1분의 4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n은 지금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마다 f1, f2, f3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n의 1일 때를 생각해보면은 n이 1이면은 주기가 2파이 그대로인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주기가 2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쁜 녀석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그러면은 우혁
여기 2가 달렸어. 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x의 주기. 자, 잘했어요. 파이 맞아요. 그래서 파이마다 반복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에다가 만약에 3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면은 같은 이유로 얘는 3번 반복되는 녀석이 될 테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랑 이 정도에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4면은 4번 반복, 5면은 5번 반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근데 특정한 n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게 하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만약에 저것도 이제 함수 찍기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y는 nx랑 y는 n 플러스 1, 4랑 따로 문제를 풀 건데 n맥 값이 만약에 1이면은 주위에 있는 걸 gx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저 수치는 2가 될 것이고 n맥 값이 만약에 3이면은 그러면 2이면은 3분의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맥 값이 3이면은 1이 되고 n맥 값이 4이면은 5분의 4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치? 자, 첫 번째 경우에서 교점의 개수가 짝수개가 돼야 돼요. 1이면은 이만큼을 지날 테니까 언제? n의 값이 1일 땐 여기 있을 테니까 교점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n의 값이 2면은 3분의 4 1보다 크잖아요. n의 값이 2일 때는 이 정도 가 될 테니까 교점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없죠. 근데 n의 값이 3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n의 값이 3일 때를 생각하면은 얘가 1이 되잖아요. m이 3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교점은 있는데 짝수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해당하지 않죠. 최소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친구가 되겠지. n맥 값이 4일 때를 생각하면은 5분의 4가 되고 1보다 작은 수니까 얘가 한 이 정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됐죠. 아하, f1의 값이 4가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아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되는데 m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1이 될 테니까 m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이만큼이 만들어지는 거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m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교점의 개수가 4개, 얘도 짝수가 되죠. 둘 다 짝수가 되는데 최소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3을 체크를 하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아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4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둘 다 3을 집어넣으면은 홀수기가 되는 거니까 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문제가 물어본 F1 더하기 F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F9를 물어보았는데 얘가 가능해지는 최소의 m이 4이고 최소의 m이 3이 될 것이고 4이고 3이고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 3, 4, 3, 4, 3, 8까지 해가지고 둘이 더하면은 7, 7이 모두 4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세트 더, 4가 하나 더 더해지는 거니까 계산 결과 3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운동하면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알잖아요. 한 5개 먹어야 되는 거. 근성장 하려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x를 사인, 코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1 플러스 2x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죠? 이거 보자마자 1을 1로 보지 않고 뭘로 봐야 돼요? 1로 보지 않고 뭘로 봐야 돼요? 이 문제인 경우에서는? 코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잘한다. 그래서 1을 1로 보지 않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고 2x 대신에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인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사실 s 플러스 c의 제곱의 모양이니까 절대값 s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도 s 마이너스 c 이렇게 만들어지겠지요. 됐죠? 근데 얘가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금 참고를 해야 됩니다.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었으니까 파이까지만 그릴 건데 그러면 사인의 그림은 파이까지 그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려보면 코사인은 이렇게 잘못 그렸죠? 코사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코사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마이너스 코사인도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코사인을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 포인트가 4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 포인트가 4분의 3파이가 되어가지고 집중해서 세타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였을 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였을 때부터 4분의 3파이였을 때,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양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s 플러스 c가 그대로 나올 것이고, 얘는 s 플러스 마이너스 c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얘가 적당한 양수, 얘는 많이 큰 양수인데 빼면은 음수가 되겠지. 음수로 나오면 안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생각해 보면은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대로 나올 것이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사인이 좀 더 커요, 사실 이 영역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빼봤자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헷갈리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덧셈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영역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를 해보니까 코사인이 약간 더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더 작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했을 때 음수가 됩니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음수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을 생각해 보니까 얘는 그래도 아직 양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음수잖아요. 근데 음수를 뺀 거니까 다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놔도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되겠다. 됐죠? 계산해 보니까 얘는 2 코사인, 얘는 2 사인,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사인의 2배의 위치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의 2배의 위치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서 더해져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의 2배의 위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수치가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2가 되더라 라는 것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4번 라스트 시간 적당하다. 풀이 빨리 하면은 빨리 갈 수도 있겠는걸? 보겠습니다. 22번 약간의 문제 오류 있습니다. 그거 100에 등호 없어요, 여러분. 그거 지워주세요. 0 이상 100 미만이에요. 문제 풀어봤니, 여러분? 폰 올려라. 자, 봅시다. 0부터 100, 0 이상 100 미만인데 이게 풀어보는 시간을 좀 줄까요? 이거 좀 재밌는데? 그냥 해설하고 빨리 끝내요? 꼭 워크북 다 푸세요. 내가 다 드렸죠? 워크북 3 드렸잖아요. 그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해서 그거 다 풀어오시고 그것도 이제 확인할 겁니다. 해서 시험 기간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것도 다 풀고 고쟁이도 다 풀고 워크북도 다 풀면서 어차피 시험 범위니까. 근데 너희는 시험 범위니까 그거 하면 되고, 너희는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복습용으로 하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한 4주 정도 지나면은 애들이 다 까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계속 어떠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을 때 얘는 어떤 변화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랑 확인을 서로 이제 좀 따로 약간 그 개차 수열이나 그 몇 급수 하듯이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fx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계속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계속 고정이 되는 거. 사인도 있고 앞에 있는 2도 있죠. 그러니까 hx를 2 사인 2분의 파이라고 파이 x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fx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fx는 k의 2n-1제곱 곱하기 hx, 그 다음에 아래 거는 k의 2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hx 곱하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편해져요. 자, hx만 그려볼게요. hx만 그려보면은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사인이고, 주기가 뭐예요? 우혁이? 이 녀석의 주기. 파이 다시. 2분의 파이. 어잉? 네? 2파이가 2분의 파이로 나눠지는 거니까 4, 오케이. 4가 되겠죠? 해서 1, 2, 3, 4에서 주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아니, 최대값,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4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인이니까 이거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미안해요. 사인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옳은데, 범위가 0부터 첫 번째는 2를 집어넣었을 때 0부터 2까지잖아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만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가 그려질 뻔 했는데 마이너스 hx죠.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또 붙어서 이렇게, 사실상 표현을 이렇게 한 것 뿐이지만 절대값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하는데, 이거 좀 이따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다 지울 겁니다. 또 4, 그 다음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8인데 뭐 대충 한 이 정도까지. 하나 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오케이? 해서 hx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첫 번째는 k의 1제곱이 곱해져가지고 살짝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k가 1보다 작은 수잖아요. 거기서 거듭제곱을 한 거니까 얘는 살짝 줄어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k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k의 2제곱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살짝 줄어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k의 2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k의 세제곱 또 집어넣고 k의 세제곱 집어넣어서 얘가 한 이 정도가 최대값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k의 4제곱 해가지고 얘가 한 이 정도 만들어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특정한, 이가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t의 개수를 gk라고 하자. 근데 그 정수가 되는 것의 개수가 85개래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정수의 개수가 85개래. 그러면은 이 fx라는 게 0이 될 때랑 fx가 1이 될 때랑 fx가 2가 될 때랑을 비교해보면 되는데, 자, 2가 되는 정수의 x의 값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 최대값이 2예요. 하얀색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가 2가 돼요. 파란색으로 쭉쭉 만들어졌다고 했었을 때 그 값이 2가 되는 x의 값 없죠.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0이 될 때를 세면 되겠죠. 0이 될 때를 세보니까 모두 몇 개가 되죠? 0일 때, 2일 때, 4일 때 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일 때를 생각할 건데, 이거 100일 때 비어있다라고 했어요. 모두 몇 개예요? 정수가 되는 것의 개수가? 0, 2, 4, 8, 블라블라 98까지니까 48개? 아닙니다. 아닙니다. 0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 50개가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85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35개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치? 1이 되는 값이 35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1이 한 이쯤 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짜르륵 계산해가지고 얘가 모두 35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까지 8개, 6까지 6개, 4까지 4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한 34까지 해가지고 얘가 2개가 만들어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36이 이 다음 체크인데, 36이 될 때도 또 2개 만들어지면은 교점의 개수가 36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딱 중앙값에서 딱 다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최대값이 35를 집어넣었을 때만큼은 그 값이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수치화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푸니까 좀 어렵진 않죠? 처음 문제를 봤을 땐 그다음 좀 많이 어려웠겠지만,
해서 그럼 여기 수치가 몇이냐? 8을 집어넣었을 때 K의 4제곱. 그러면은 36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K의 18제곱이 될 텐데 얘가 아니지. 여기 수치가 2가 달려 있었잖아요. 저기에. 그래서 2K의 18제곱. 그치, 이거 사실 다 실수했구나. 이게 앞에 다 2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K의 18제곱이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K의 18제곱이 1이 되게, 아니, 2분의 1.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값을 보고 A라고 하자. A의 18제곱이라고 하자.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A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A만 생각하면은 A라는 것은 2분의 1에 18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그거를 로그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여라. 라고 한 거죠. 나머지 계산 쉽죠? 로그 A의 2분의 1이었으니까, 로그 A 대신에 2분의 1에 18분의 1제곱에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앞으로 떨어져서 18분의 1. 그러면 이거 역수가 되는 거니까 1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1이 되는 거니까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노트 필기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기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프리집에 다시 나오니까 짚어주시고 실제 문제도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 이상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대비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업적의 목표는 수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맞긴 한데, 시험을 더 빠르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해설을 할 겁니다.